네, 출발 업앤다운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 좀 살펴보고요. 또 전략까지 함께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지점의 박진희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보다 계속해서 시장 힘이 좀 빠지고 있는데 어떤 종목군도 움직이고 있는지 좀 특징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시장 간밤에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이슈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 시장 약세를 보였고요. 오늘 장 초반 반등하면서 출발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 다시 좀 거세게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선물이 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시장에 거래소 시장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양 시장 모두 외국인들은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거래소의 소폭의 매도, 코스닥의 소폭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하고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4만 원대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을 비롯해 대체로 IT 섹터의 대형주들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그룹주들의 약세가 오늘 전체적으로 좀 약세가 좀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거래소 시장의 특징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오늘 태양광 관련해서 그동안 좀 강세를 보여왔었던 OCI 실적도 실적이지만 폴리실리콘 가격까지 빠지면서 급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섹터 쪽에서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화학주들이 다 안 좋죠.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도 급락세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가 하락에 따른 정유주들도 지금 약세로 반전한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는 붉은색이었지만 지금 파란색. 대체로 거래소는 다 약세입니다. 건설주도 다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증권주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인데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차 그룹주만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으로 넘어온다라면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동안 좀 주춤했었던 열처리 장비 업체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아트론이 좀 대장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제약주들도 그동안 좀 숨죽여서 조정을 받았던 섹터들이 소폭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라든지 코롱생명과학이라든지 CTC바이오, LG생명과학 등 제약 섹터들 강하고요. 게임 섹터들도 강합니다. 게임 섹터에서는 단연 여러 번 이 시간 통해서 소개시켜드렸었던 위메이드 계속적으로 급등세에 이어지면서 지금 62,000원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웹젠도 소폭이지만 반등세를 보이면서 추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파티게임즈는 어제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오늘 소폭의 상승인데요. 전체적으로 핀테크 섹터 약하고요. 모바일 섹터 강한 모습, IT 부품 장비주들 소폭의 강세, 바이오 섹터 반등 이렇게 좀 묶어서 보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깔끔하게 오늘 좀 시장의 큰 틀을 일단 정리를 해주셨는데 좀 하나씩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종목군들 굉장히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음봉 전환이 나오면서 오늘 좀 하락권으로 전환한 종목들 눈에 많이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에 따른 굉장히 민감도가 있는 것 같아서 OCI가 오늘 장중에 한 11%까지 급락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한 저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적 안 좋았습니다. OCI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OCI도 바닥권에서 계속 자회사들을 매각하면서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누가 뭐래도 딱 눈에 보이는 고점에서 지금 막힌 모습이죠. 12만 7, 8천 원대 거기 저항대에 맞은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실적 발표하면서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적은 당연히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 유가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이라서 오늘 지금 현재 한 11만 원대 21선 부근에서 지지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면 추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11만 원을 계속적으로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겠는데요.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다시 또 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하는지 여부가 OCI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실적은 기대를 워낙 안 했었을 것 같고요.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이 추가 하락한다라면은 한 10만 원 선도 정도까지 다시 추가 하락할 수 있겠지만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안정된다라면은 일정 부분 오늘의 21선 부근에서 좀 지지력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OCI는 대응 전략을 들을 때 폴리실리콘 가격을 꼭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특히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케미칼도 지금 그동안 상승하면서 갭이 발생했던 구간에 오늘 갭을 메웠습니다. 2만 원대 가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하나케미칼 자체적으로는 일단 좀 추세는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체로 태양광 업체들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만큼 일정 부분 좀 숨고르기가 이어지는 모습이네요.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낮고 좀 크게 형성되는 측면도 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유화학주들도 지금 음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의 3% 가까운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더 봐야 될까요?
네, LG화학도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뭐 아우디와의 계약 부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올랐었는데요. 역시 한 28만 원대 부근에 좀 저항대 맞으면서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21선과 60일선 차례로 오늘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가격을 추가적으로 더 이탈하는지 여부 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추가 하락한다라면 한 26만 원 정도에서 지지선 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가격 깨지지 않는지 조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저점 다시 깨지 않는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화학주들도 기대가 컸던 만큼 그 기대를 충족하는 실적이 나오는지 여부가 관건이겠습니다. 물론 충족하는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만큼 주가가 올랐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추가적으로 선택하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흐름이지 않을까. 사실 지수가 지금 2060대라서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매물을 좀 막고 있다. 프로그램 매물을 막고 있다라는 점에서 비단 화학이나 정유 섹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형주들을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같이 지수와 함께 연동해서 좀 봐주시면 대응하시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핀테크 쪽에 오늘 좀 약세 흐름을 어떤 성격으로 좀 봐야 될까? KG 이니시스가 한 2%까지 하락에 나오고 있는데 상승 개장이 됐거든요. 지금 길게 음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점검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핀테크 전자결제주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한국사이버결제도 많이 올랐었고 KG 이니시스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가격적으로 워낙 오르다 보니까 지난번 상승 중에 발생했던 갭을 메우고 있는 모습이죠. 역시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도 오늘 4만 원대 4,5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가격대 가장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3일 연속 음봉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추가 조정 나온다라면 약 한 21선 부근이 있는 한 38,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그때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니시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후에 매물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가격적으로는 한 23,000원대 중반 정도가 지지선이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지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면에서는 기관의 수급은 좋은데 일단 뭐 외국인들의 수급은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핀테크의 뭐 대장 역할을 해주는 결제주들과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다음 카카오 뭐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보안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승고르기가 일정 부분 좀 기간 조정으로 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수가 다시 강하게 반전하는 시점을 다시 노려보시거나 오늘 좀 양봉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앞으로 나올 때 그때를 좀 더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상승 종목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개임주가 선별적으로 상당히 강한 시세 만들어내면서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요. 네, 시총 상위 종목들은 뭐 현대차나 SK 하이닉스를 제외한다면 좀 특별히 눈에 띄는 쪽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4사주 매입 발표가 나왔고 올해 투자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강하게 좀 시세 분출하다가 상승폭 좀 꺾였거든요. 음봉 전환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전략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하이닉스는 실적은 꾸준하죠. 실적이 너무 뻔하다라는 게 항상 약점인데요. 서프라이즈가 없으면 항상 주가가 고만고만할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도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실적은 역시 또 한 1조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년이나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고요. 이런 부분들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하반기에는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갭 상승한 상태에서 자사주 뭐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지금보다는 하반기에 좀 개선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의 환율을 감안했을 때 일단 하이닉스는 지금 상태에서 39,000원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39,000원과 8,000원 사이에서 좀 강력한 지지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대에서는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보유하시거나 뭐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다시 전 저점이 깨진다라면은 물론 당연히 손절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번 39,000원과 38,000원 사이에서는 지지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매도를 아침에 못 하셨다라면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저점이 깨지지 않은지만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역시 전 저점권에다가 손주선을 두신다라면은 오히려 조금 눌림목을 활용하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IT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많이 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좀 출현할 때까지는 큰 시세를 좀 내기는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최근에 놀자주들이 좀 다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개임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와서 위메에 대해 좀 상승세가 어디까지 좀 전개가 될까라는 부분 좀 많은 시장에서 의문표를 달고 있는데요. 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위메이드도 오랫동안 숨죽였던 만큼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죠. 5만 원대를 강하게 계속 넘지 못하는 흐름이 거의 1년 넘게 1년 반 이상
진행됐었기 때문에 이번 탄력이 상당히 큰 모습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자회사라든지 뭐 다음에 대한 지분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강하게 시장에서 어필을 했었는데 뭐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빈약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 뭐 신작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계속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신작이라고 하면 열어봐야 알겠죠, 뚜껑을. 개인적으로는 일단 위메이드가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서 오늘 고점 부분이 조금 저항이 강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고점 다시 넘지 못한다라면 비중을 좀 조절해 놓고 조정이 왔을 때 한 55,000원대에서의 지지력을 확인하시고 다시 재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해서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직전 고점 다시 돌파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전략이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에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신규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확인하면서 좀 매수 시점을 좀 타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시장의 특징주 흐름들 박진희 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